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워싱턴 조야가 발가닥 뒤집혀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워싱턴 조야가 발가닥 뒤집혀졌느냐? 그것은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며칠 전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단법인과 그의 동생 박종호 동생의 큰샘 사단법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압수수색을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더니 이제는 사단법인까지 취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과 또 이 저명한 인사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류에 대한 기본 가치인 이 인권. 그래서 해마다 이 미 국무부와 또 이 NED라고 하는 민주주의 재단과 또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해마다 북한 주간을 선정을 해줘서 해마다 워싱턴으로 박상학 대표와 김성민 대표 이 탈북 인사들을 초청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바라보는 박상학 대표는 한마디로 영웅입니다. 그러나 박상학 대표는 그동안 미 국무부에서 단돈 1달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고생스럽게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고 북한의 인권과 독재자 제거의 그 씨앗들을 뿌려가는 박상학 대표를 그렇게 이 미 국무부나 NED에서 지원을 못 받지만 이 정말 파이터 같이 하고 있는 그 소식들은 CNN이나 폭스뉴스라든지 뭐 얼마나 많이 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 문제를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한파 미국 국회의원들과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은 박상학 대표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영웅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박상학 대표의 사단법인을 취소하고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소식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인권 전문가들 대북 전단 금지 북한에 아부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북 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조치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되었다고 미국의 고위층들은 밝히고 있다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와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미국의 저명한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정책 결정 시 지켜야 할 원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두 위배한 불법적이다라는 지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조야 인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대북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김여정의 사나운 비난 뒤에 나왔다는 것이 문제이며 김여정에게 문재인은 복종하는 모양새다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킹 전 특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풍선을 금지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한 것은 한국이 그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김여정이한테 아부했다라고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대사가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 언어를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발표한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비라를 북한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 짓을 벌였다며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국 정부를 위협했다며 킹 전 특사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대북 전단 금지를 공식 추진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그렇게 김여정에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으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북한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하고 북한이 무엇을 요구를 들어준다는 인상을 주는 이 한국 정부,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 아첨에 도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이 문재인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김정은, 김여정의 아첨에 도가 넘었다. 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더 많이 요구해 올 것이며 결국 한국 정부는 북한에 끌려가는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킹 이 전 특사가 아주 돌직구를 날린 거지, 돌직구. 이 정신 나간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김정은의 이 뭐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걸 강조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든 그 포석에는 어떻게 하든 북한과의 커넥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첨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아니면 김정은, 김여정 다음에 넘버 3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괴소리 방송은 그레그 스칼라디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거에 대해서 박상학 대표의 사단법인을 취소한 거에 대해 재앙적인 결정으로 규정하고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0여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경제 강국이자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영내를 넘어선 다른 나라들의 롤 모델로서 높이 평가해 왔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과 단체들을 한국 정부가 강력히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한국 정부는 여전히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아니면 김정은의 북한을 스스로 자초한 비참한 가난 속에 꺼내주거나 중간 어디에쯤에서 만나고 싶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떠내려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베네수엘라 같은 권위적 자본주의의 꼭두각시가 문재인 정권이냐 아니면 김정은이의 꼬봉이냐, 뭐 이렇게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이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개소리 방송은 수잔 솔츠의 이 발표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수잔 솔츠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씨 독재 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수잔 솔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폐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정보와 지원을 전달하려는 탈북민을 괴롭히고 위협하면서, 굉장히 강하죠. 괴롭히고 위협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는 한국 헌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협정들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러면서 수잔 솔츠 대표는 그동안 박상학 대표는 미 국무부의 지원 한번 받지 못하고 한국 국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대북전단을 날린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수잔 솔츠 대표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호소해 국제적인 문제로 이슈화하겠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뭐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 미국의 워싱턴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변호사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대놓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탄압하고 억압하고 하다 보니 그동안 미국에서는 영웅이라고 칭송받던 박상학 대표의 그 의로운 행동들이 유독 한국에서만 범죄로 자꾸 비춰지고, 그것이 점점점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정치인들과 유명한 워싱턴 조야에 있는 사람들은
저건 문재인 저 무슨 어떤 놈이야 저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이 워싱턴 조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요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 수사하는 문재인 정부 유엔에 제소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대표인 할보르센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유엔에 제소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왜 유엔 제소까지 검토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고자 일부러 가장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박상학 대표를 골랐으며, 통일부, 경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동원된 결과 집 주소까지 흘리는 잔악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다. 이번에는 박상학 대표와 다른 탈북민들 차례차례 죽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본다며, 시민의 힘으로 반민주 정권을 청산하고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영감을 주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거듭났다는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미국의 저명한 정치 지도자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 박상학 대표와 북한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며, 할보르센은 계속해서 이번 계기로 워싱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한심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권은 내가 동의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실망스럽다며, 한국 내 모든 북한 인권 활동가는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문 정권 때문에 왜 워싱턴 조야가 발칵 뒤집혀졌는지, 워싱턴에 있는 저명한 인권 전문가들과 그 정치 조야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더욱 강력한 투사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멸공.